자, 그 다음으로 알켄의 산화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켄의 산화 반응은 주로 이제 산소가 이중결합에 가서 첨가가 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친전자성 첨가예요. 이거는 친전자성 산소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산화 반응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알켄의 반응은 어쨌든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 하나를 빼고는 전부 친전자성 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산소 친전 자체가 첨가되는 거니까 산소 역시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그런 친전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친전 자체는 앞쪽에서 배우신 대로 어때요?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에폭사이드 같은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이걸 에폭시 작용기 또는 에폭사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폭사이드 만드는 에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 과산소산을 이용하면은 에폭사이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산소산을 이용하게 될 때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게 붙어 있든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에 수소가 있어도 되고 그냥 메틸기만 하나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벤젠고리만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CL이 붙어 있는 벤젠이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용화돼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시약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름이 길어서 이것도 약자로 이거를 MCPBA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의 약자예요.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아무튼 MCPB라고 하면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과산소산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작용기가 있어야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로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산소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옆에 CO 더블 본드가 있고요. 여기는 알킬기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산소가 전자쌍을 이 파이 전자로부터 뺏어가서 시그마 스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시그마가 끊어지면서요. 이렇게 전자쌍을 공명으로 이 산소 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이 산소에 음전하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그 음전하가 이제 요 수소한테 전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산소가 다시 전자쌍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여기 옥텟이 깨져버리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는 에폭사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 살려서 보시면 O에 H가 붙어 있고 여기로 CO 더블 본드가 있고 알킬리가 있는 그냥 애시드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CO3H인데 CO3H가 지금 CO2H 카복실산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산소 하나만 알켄의 양다리 걸친 상태로 이렇게 첨가가 돼서 이렇게 1,2-에폭시 사이클로헵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산소 원자에 플러스 하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물론 이 에폭사이드 구조 자체가 매우 안정한 형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뭐 그래도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 이거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쌍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다 전자쌍 이동 방식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위에 그려드린 그림이 결국엔 이 밑에 있는 이 그림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건 그냥 단일 단계 반응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만에 단일 단계 반응으로 진행하니까 산소 원자가 그냥 양다리 싹 걸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CPBA라고 쓰나 HCO3H, CF3CO3H, CH3CO3H, PHCO3H 이런 것들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CO3H라고 하는 동등한 작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반응은 다 똑같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퍼록시 애시드 구조 중에서 친전자성 부분이 여기에요. 이 부분이 친전자성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산소가 공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를 띄게 되는데, 그럼 이 플러스 하나를 띈 산소가 전자 부족한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보세요. C하고 O의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띄고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옆에 산소 H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반응을 접할 때마다 그냥 원자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자 주변에 있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C하고 O의 시그마 전자는 어쨌든 O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럼 O 쪽의 시그마 스타는 델타 마이너스예요. 전자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C하고 O의 파이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파이 스타 오비탈 역시도 델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델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자주 발견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 산소 원자,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원자 주변에는 전자 밀도가 낮아서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일 만한 오비탈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 옆에 있는 이 산소를 보시면요,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둘 다 똑같은 전하가 없는 상태였으면 이게 무극성일 텐데,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띌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약간은 치우치게 됩니다. 그럼 이 산소 쪽의 시그마 스타는 어쨌든 전자 밀도가 조금은 낮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여기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디가 친전자성 파트고 어디가 친핵성 파트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소 기호하고 형식 전하, 그 다음에 결합성 오비탈 요것만 봐가지고는 사실상 정확한 반응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이 자꾸 뭐 예외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반결합성 오비탈만 딱 찾아볼 수 있으면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전자를 어디서 받아들일지, 어디로 전자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반결합성, 사실 여기 플러스 하나 띈 산소하고 이 산소가 치우친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이 치우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전자가 부족해져서 뭐 그게 얼마나 센 친전자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똑같은 원자가 아니라 전기음 성도가 센 산소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아주 조금만 부족해져도 친전자성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덧붙여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높은 곳, 입체 장애가 적은 곳에서 반응 속도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기 밑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내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수소들이 붙어 있으면 치환기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주변에 알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여기는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두 파이 결합 중에서는 MCPBA가 전자 밀도 높은 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첨가가 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한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 정도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기 때문에 친전자체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반응이 더 빠르게 잘 진행된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중결합의 바로 이웃 자리에 뭔가가 이렇게 입체장애가 걸리는 메틀기 같은 거라도 하나 툭 튀어나와 있게 되면은 그 툭 튀어나와 있는 방향으로는 충돌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반대 방향에서 좀 더 빠르게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육각형 고리구조에 이중결합이 있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돌출 방향으로 OH 같은 작용기, 이건 메틀기고요. OH 같은 게 있다면은 여기로 MCPBA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입체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에폭사이드가 이렇게 돌출 방향으로 들어간 게 좀 더 많이 얻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조를 옆으로 평면스럽게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을 때 산소 원자가 위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OH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OH, 뭐 이 H도 뭐 그럴 수 있지만 OH가 이렇게 뻗어 있을 때도 이걸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저런 식으로 좀 지워 놓고요. MCPBA는 퍼록시 애시드 구조가 RCO
OH 이렇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을 하면은 이 산소가 이렇게 첨가가 되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밑에 쪽은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수소결합에 의한 인력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긴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이 있는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주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할 수 없는 메틸기 같은 것들은 입체장애만 걸리니까 입체장애가 적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용기가 있을 때는 수소결합을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과산소산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할로하이드린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할로하이드린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CC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NBS하고 H2O 이런 식으로 반응을 걸었어요. NBS는 뭐 Br 플러스 친전자체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Br이 먼저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메틸기랑 여기 메틸기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죠. 그래서 메틸기 하나가 돌출이면은 메틸기 하나는 점선에 있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H2O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가 열리는 거죠. 안티 어디션. 그렇게 되면 여기에 OH가 들어가게 되고 그 옆으로는 BR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점선 방향으로 메틸기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할로하이드린이에요. 할로하이드린. X2 플러스 H2O 첨가. 이게 할로하이드린인데 이 할로하이드린에다가 염기로 처리라는 거죠. NaOH 뭐 이런 염기를 써주게 되면 이 염기가 수소를 뜯어버리겠고요. 수소를 뜯어내자마자 O-가 발생할 거고 여기에 옆에는 Br이 붙어 있죠. 옆에 메틸기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산소하고 이 Br이 안티 어디션이 일어났으니까 안티 배열일 거예요. 안티 배열. 안티 배열이라는 얘기는 뉴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 Br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뒤쪽에는 O-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뉴먼으로 그려보시면 그러면 이 Br의 시그마 스타랑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게 이 산소의 음전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가 남아 돌고 Br은 전기 음성도 전자 친화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탄소한테서 전자를 땡기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크게 걸렸을 테니까 최단 거리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산소가 전자쌍을 여기다가 훅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버리면 Br이 툭 떨어져 나가겠죠. 이탈기로.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전자쌍을 제공하는 친액체가 이탈기 떨어져 나가는 치환기에 시그마 스타를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와서 들어옴과 동시에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 이런 걸 갖다가 SN2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분자성 친액성 치환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N2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생성물이 에폭사이드로, 여기에 산소가 양다리 걸쳐 있고요. 메틸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에폭사이드 화합물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로하이드린의 분잔의 SN2 반응이에요. 메커니즘 여기에 또 자세히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입체 배열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 메틸기들만 붙어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차라리 이 중에서 쐐기 방향, 점선 방향에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수소로 한 번씩 이렇게 치환시켜 보시고 이 각각을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한번 입체 배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 두시면 더욱 좋겠네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제 이런 에폭사이드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에폭사이드가 고리가 다시 원래대로 깨져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입체 배열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역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 만드는 방법은 RCO3H라고 하는 과산소산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알켄에다가 할로하이드린을 만들어 놓고 그 할로하이드린을 염기로 처리해서 분잔에 SN2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올 포메이션이 나옵니다. 다이올 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알코올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이올 포메이션은 이중결합에다가 반응을 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양쪽 탄소에 OH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을 얻겠다. 이게 다이올이다. 그런 얘기죠. 다이올을 만들고 싶을 때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시약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는 오스뮴이라고 하는 전이금속에 산소가 주변에 이렇게 4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바로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굉장히 강한 산화제고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이중결합에 산소가 전자쌍을 뺏어가고 오스뮴이 전자를 가져간 다음에 이 산소가 전자쌍을 또 여기다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각형 고리구조 중간체를 거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과 NaHSO3라고 하는 시약을 써주면요. 여기서 SO3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SO 더블 본드 O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때 산소보다 황이 희한하게도 전자쌍을 더 잘 제공해요.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전자쌍을 주면 여기도 툭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O 마이너스 O 마이너스가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물의 자동 이온화를 이용해서 H 플러스가 여기 딱딱 하나씩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OH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 산소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에 있는 산소 두 개가 이렇게 오각형 고리를 형성해 버리니까 이 산소가 붙어 있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수가 없겠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너디션으로 진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에 의한 다이올 생성은 항상 시너디션이고요. 따라서 이런 육각형 고리 구조에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 이걸 썼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생성물은 같은 방향으로 OH하고 OH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두 번째 과정에 NaHSO3 뭐 이렇게 써 있을 때이고요. 이것만 쓰면 오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째 단계의 NaHSO3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MO라고 하는 이걸 이제 약자로 이 앞에 굉장히 이름이 길어가지고 NMO라고 약자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NMO를 쓰는 경우도 결국 이 NMO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시약이 얘랑 비슷하게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끊어내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NMO 같은 경우에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이 NaHSO3를 썼을 때는 얘가 환원돼서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한데 NMO를 쓰면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얘가 산화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사용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것도 그다지 싼 시약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좀 상당히 비싼 시약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고안한 그런 시약이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시험에 기출에 이게 NMO가 등장한 경우보다는 이렇게 NaHSO3로 등장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는 비교적 되게 단순해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산소 원자 두 개가 시너디션 된다라는 정도로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다이올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 반응을 이용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중결합에다가 에폭사이드 만드는 반응을 앞에서 배웠죠. 여기다가 만약에 MCPBA 요걸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폭사이드에다가 H 플러스하고 H2O, H3O 플러스죠. 그걸 쓰게 되면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에폭사이드 고리에 플러스 전하가 생깁니다.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형 고리 구조에 산소가 껴있는 게 결코 안정한 구조는 아니에요. 스트레인이 굉장히 고리 스트레인이 크게 걸려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은 이 산소가 갑자기 이제 시그마 전자를 더 강하게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기겠죠. 그럼 이 양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될 테니까 물 분자들이 여기로 끌려 들어가게 돼서 고리가 열려 버리면은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이건 OH 되고요. 여기도 OH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H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웃자리에 OH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다이올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는 그냥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OH가 붙게 되지만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 원자 하나가 일단 이중결합에 먼저 하나가 붙고요. 나머지 산소 하나가 시그마 스타로 들어와야 되니까 반대로 들어가죠. 이거는 한마디로 안티 어디션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는 신 어디션이에요. 그래서 다이올은 똑같지만 다이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똑같지만 하나는 신 어디션에 의한 다이올, 하나는 안티 어디션에 의한 다이올이기 때문에 입체 배열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 구조, 사실 구조는 이거 어차피 여기 가운데가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건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전이 불가능한 고리 구조에서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써버리시면은 시스 배열을 갖고 있는 다이올이 만들어집니다. OH가 같은 방향으로. 자, 근데 여기다가 1번에 MCPBA를 써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고요. 2번에 H3O 플러스 같은 걸로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산소 원자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안티 어디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고 거울상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입체 배열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이런 점들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들, 요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요. 에폭사이드 생성 반응하고 마찬가지로 입체 배열에 주의해라.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역시 연습을 하게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트랜스 알켄으로부터 다이올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하고 시스 알켄으로부터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각각 비교해서 왜 입체 배열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왜 그리고 여기는 메소가 이쪽에 나오는데 얘는 또 메소가 이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유출을 하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MD 기출문제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필수고요.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꼭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서 꼭 터득한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은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연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다이올 포메이션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짓죠.